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이 시간에도 장기표 대표의 직격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 겸 알려드릴 것이 다가오는 일주일 뒤인 다음 월요일 7월 5일에 이 장기표 대표가 국민의힘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가할 것을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 개인으로서 이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는 투철한 사명감을 일생 동안 그걸 유지해 온 제야의 최고 원로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또 문재인 정권 4년의 이 폭정을 제대로 짚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그리고 그 실천자 자격이 저는 장기표 대표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경선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 경선 과정에서 장기표 대표의 본질,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고 또 그 경선을 아름답게 하고 누구든지 그 경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또 견인차의 역할도 하리라고 저는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장 대표가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소신을 필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국민 여러분, 저는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나이가 지금 만으로 7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저에게는 꼭 이루고야 말아야 할 간절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자유와 평화와 복지가 보장된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아 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이러한 꿈이 어떻게 저만의 꿈이겠습니까? 모든 국민의 간절한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날은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지식 정보 사회의 도래, 즉 정보 문명 시대의 도래로 말미암아 이러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날 100명이 일해서 생산하던 것을 지금은 이 자동화를 통해서 한 명이 생산해도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AI, 말하자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의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생산력을 갖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인간이 말하자면 신의 경지에 이르는 호모데우스의 시대가 도래하리라는 그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제야말로 모든 국민이 진짜 자유, 평화, 복지가 보장된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국민 행복 시대가 열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장기표는 이러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수 있는 이념과 정책을 잘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정립한 민주시장주의와 신문명 정책이 그것입니다. 제가 쓴 책 신문명 국가비전, 한국경제 이래야 산다, 장기표의 행복정치론에 이것이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정말 잘 살 수 있는 민족입니다. 특히 지식정보사회를 말미암아서 인간의 지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홍콩 다음으로 지능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말하면 요즘 첨단 제품인 스마트폰 또는 이 반도체 또 이 배터리 등이 세계에서 1위를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지능지수가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맞이해서 아시아 태평양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인구 5천만인 국가는 전 세계에서 7나라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7번째로 소위 말해서 이 3050 국가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또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약소국의 서러움이니 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중국, 일본, 러시아와 대등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는 이처럼 정보 문명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국민이 말하면 자아실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민족이 도약할 수 있는 민족 웅비의 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장기표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가 제 이러한 뜻을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7월 5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 자세한 생각을 밝힐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년 3월 9일의 대통령 선거의 의미는 무엇인가? 좌익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해서 자유민주 질서 기본을 회복하는, 그게 그 선거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모든 걸 맞춰가지고 전국적으로는 제야 세력 중에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단일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인사들이 다 능력껏 그 경쟁에 다 참여해야 되고, 그 참여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한 사람의 후보가 결정되면 나머지 후보들도 일심동체로 단결해가지고 그 후보를 밀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압도적으로 야권 후보가 당선이 돼야 민주당이 거의 180석 장악해서 무소불위의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이것도 짓누를 수가 있고, 무슨 검찰총장 무자격자를 세워놔놓고 자기들 편에서 보호를 한다 하는 그 검찰총장도 가령 임기가 있다 하더라도,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혀 임기가 있다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버리면 대통령을 그 위세에 눌러갖고 다 사표 낼 사람 다 내고 국회도 자제하고 쭈그러들 뿐 아니라 마음대로 입법을 하더라도 그 새로운 야권 단일 후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이 국회도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후보 단일화, 압도적 승리, 그것을 위해서 나는 장기표 대표가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종당에는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저는 확신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 대표가 내걸고 있는 주요 정책 중에 오늘은 우선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생산력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즉 옛날에 100명이 일하던 것을 지금 1명이 일해도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풍요로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요, 심지어는 의식주마저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의료, 질병, 또 이 교육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정말 국가 운영 방안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저 장기표는 국민의 기본 생활, 의식주, 의료,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를 완벽하게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돈이 어디 있느냐, 즉 국가 예산이 어디 있느냐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좀 적어졌습니다만 지난날은 많습니다. 국가 예산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 예산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일 정도로 온갖 군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기본 생활, 의식주, 의료,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를 완벽하게 확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하나는요,
요즘 지금 청년들이 삶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 청년들이 뭐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하고 심지어는 연애마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애들이 완전히 고민을 해가지고 말하면 대학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기업으로서도 이 기술 혁신이 안 되니까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적으로도 젊은 인재들을 사장시키고 있으니까 엄청난 이 국가적 손실입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즉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 실업의 주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대기업 노동자들이 즉 노동조합이 말하자면 기업 경영진으로 하여금 인력 운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데 어디 가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중요한 정책으로서 기업에게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대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해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국가가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말하면 자선 사업가 노릇을 하면 안 되고 기업은 기업의 운영 원리에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즉 인력 운용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국가가 보호해야 됩니다. 얼마인지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국민의 기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기업에게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서 청년들이 말하자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7월 5일 출마 선을 앞두고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제가 감사합니다. 예, 절차 탁마하셔서 예. 후보 단일화를 위하는데도 장기표의 뚜렷한 역할이 기록되고 예. 또 그렇게 나아가 후보가 되기를 기원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